한국의 거리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밤 9시, 한때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번화가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주방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 대신 한숨만 새어나옵니다. 전국 식당 10곳 중 4곳이 매출 절반으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리 풍경 자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저녁 9시만 되면 상권 전체가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리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붙어있는 임대 문구가 이제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영업 중인 가게가 더 눈에 띌 정도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텅 빈 테이블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방에서는 준비해놓은 재료들이 팔리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분인데 예전에는 예약 없이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방 구석에 쌓인 신선한 재료 상자들이 뜯지도 않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과거 같았으면 하루도 안 돼서 동이 났을 물건들입니다. 예전에는 정오되기 전에 다 팔렸던 메뉴가 요즘 하루 종일 5개도 안 나가요. 2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주인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손님이 올지 말지 몰라서 재료 준비도 못하고 준비해봤자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대학가는 또 어떨까요? 젊음의 상징이자 불황에도 비교적 견고했던 대학 앞 골목을 찾아갔는데 예상 밖으로 한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한 식당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예전 학생들은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우르르 나와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 힘들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집으로 직행하거나 도서관으로 가버리죠. 이유를 물으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밖에서 한 끼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도심 오피스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던 식당들이 이제는 빈자리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이 식당을 외면하게 된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삼고 시대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 높고 금리 높고 환율 높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가게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지출이 뭘까요? 바로 외식비입니다. 지금 설렁탕 한 그릇이 12,000원, 김치찌개 한 뚝배기에 10,000원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00원이면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 10,000원으로도 부족한 세상이 된 거죠. 문제는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월급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셈이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예전보다 살 수 있는 게 적어졌으니 체감상으로는 월급이 깎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평범한 직장인의 계산법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10,000원인데 집에서 해 먹으면 3,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7,000원 차이가 예전에는 크게 안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돈이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한 달이면 약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정도가 외식과 집밥 사이에서 갈리는데 이 금액은 월세 두세 달치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외식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하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생들은 도시락을 직접 싸거나 1,000원대 저렴한 식사로 때우고 직장인들도 점심 외식 횟수를 대폭 줄였죠. 주말 가족 외식조차 생일이나 기념일에만 누리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돈 문제와 함께 주목해야 할 건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 형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1인 가구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식당이 이런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한국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메뉴판에는 2인분 이상 주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테이블은 4명이 둘러앉도록 설계되어 있죠. 혼자 가면 넓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야 하니 눈치 보이고 1인분 메뉴가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있다 해도 좌석이 불편하거나 좁아서 편하게 먹기 어렵죠. 한식 특유의 상차림 방식도 걸림돌입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 함께 나오는 구조는 여러 명이 먹을 때는 좋지만 혼자 먹기에는 양도 많고 비용 부담도 크거든요.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식당 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일본의 이치란 라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집은 1인 좌석 전문점으로 유명합니다. 좌석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옆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직원과 얼굴 마주치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일본은 일찌감치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외식 문화를 바꿔온 겁니다. 반면 한국의 많은 식당들은 아직도 여러 명이 함께 오는 걸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 종류도 많고 손님이 오래 머무는 걸 당연하게 여긴 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시대는 바뀌었는데 식당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밥을 먹고 있을까요? 대부분 집에서 해결합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사서 먹는 거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카페도 비슷한 상황인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개인 카페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개인 카페 사장님은 하루 종일 커피 10잔도 못 팔고 문을 닫는 날이 많다고 하더군요. 식당을 떠난 사람들이 향한 곳은 명확합니다. 바로 배달 앱과 편의점이죠.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밥은 맛없고 직접 요리하는 건 귀찮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배달 음식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유명 맛집들이 앞다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30분 안에 뜨끈한 음식이 문 앞에 도착하죠. 예전에는 배달 음식 하면 치킨이나 피자 정도만 떠올렸지만 지금은 고급 한정식부터 유명 맛집 음식까지 배달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파는 간편식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유명 요리사 레시피를 담은 제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급 제품, 건강을 생각한 저칼로리 제품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밀키트라고 불리는 요리 재료 세트도 인기인데 손질된 재료와 양념이 함께 들어있어서 15분 정도면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고 비용은 외식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맛도 식당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죠.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적극 활용하고 멤버십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서 배달비를 아끼기도 하죠. 쿠폰 하나로 5,000원을 아끼고 포인트를 모아서 다음 주문에 쓰는 방식이 일상이 된 겁니다. 푸드테크라는 분야도 이런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푸드테크란 음식과 기술을 합친 말로 첨단 기술을 음식 산업에 적용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손님이 직접 방문하는 공간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주방을 말하죠. 매장 운영 비용을 아끼고 배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훨씬 싸고 맛도 식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죠. 사람들이 식당을 떠난 게 아니라 식당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있거든요.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손님이 줄면 비용도 함께 줄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반으로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라는 세 가지 고정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상권 회복이 더딘데도
있어도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빈 가게가 늘어나니 남은 가게에서 더 받으려는 거죠. 한 카페 사장님 말로는 임대료만 월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문을 열기도 전에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고 사람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어렵게 직원을 구해도 인건비가 높아서 남는 게 별로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재료비는 더 심각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날씨 변화가 심해지면서 농산물, 고기, 해산물 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죠.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재료 가격도 뛰었고요. 예전에는 음식 한 그릇 팔 때 재료비가 판매 가격의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40%에서 50%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살아남으려면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발길을 끊습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 적자가 쌓이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구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쓸 돈이 줄어든 것,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것, 배달과 간편식이 성장한 것, 비용이 오른 것 모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식 산업을 떠받칠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게 있는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뜻하죠. 한국은 곧 2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노인들의 소비 습관을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외식을 훨씬 적게 합니다. 건강 때문에 식단을 조절해야 하고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식은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지기 쉽죠. 집에서 직접 해먹거나 자녀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시에 원래 식당의 주요 고객이었던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하고 노인층은 애초에 외식을 잘 안하고 중장년층 숫자가 줄어드니 식당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코로나도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주변 상권의 손님이 크게 줄었고 사람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는 습관이 생겼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든 건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빠른 고령화와 청년 취업난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외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도시에서 문 닫는 식당이 늘어나고 배달 앱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죠. 인구 구조 변화가 외식업에 주는 충격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위기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외식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외식에 돈을 쓰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외식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식당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많은 식당들이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많이 내고 손님이 오래 머물러도 괜찮고 메뉴 종류가 많은 구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은 바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손님은 빠르게 먹고 나가기를 원하고 혼자 와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앞으로 외식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작아지고 똑똑해지는 모델입니다.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변화한 소비자 생활 방식에 맞추는 새로운 형태죠. 1인 좌석 중심의 가게 구조, 한두 가지 메뉴에 집중하는 단순화, 키오스크 같은 무인 주문 시스템 도입, 배달과 포장 중심의 운영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키오스크란 화면을 터치해서 직접 주문하는 기계를 말하는데 직원 없이도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식당도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고급화입니다. 평범하고 특징 없는 식당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특별한 경험을 파는 고급 식당만 살아남는 흐름이죠. 확실한 개성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곳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파는 겁니다. 외식업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식당은 이제 단순히 음순일 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에게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주는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건 기본이고 손님이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변화하려면 돈이 들고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작은 가게들에게 이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체력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식당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외식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쓸 돈이 줄어든 소비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 배달과 간편식의 성장, 치솟는 운영 비용, 그리고 줄어드는 인구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겹친 구조적인 전환이죠. 맛만 좋으면 돈이 된다는 오래된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그 원하는 것의 모양과 방향이죠. 혼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특별한 경험, 집보다 더 나은 가치를 주는 서비스,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파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가치를 파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기능만으로는 식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손님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낸 돈 이상의 만족을 주는 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식당 사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세상은 아직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잘 되던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거라고 믿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식당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위기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인구가 줄고 사회가 변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거든요. 한국의 외식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몰락이 시작에 불과할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